자,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럼 돈을 벌기 전에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돈이 벌 수 있어요. 저는 돈 벌기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과 철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 얘기 먼저 해볼까요? 저는 어떤 돈을 어렸을 때부터 벌고 싶었냐 하면 남의 돈은 갖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잣집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시부모가 나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누군가 준 돈으로 당연히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줬다면은 그 돈을 갖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겠죠. 이 돈을 어디다 써라, 집은 여기다 써라. 내가 돈 줬는데 너는 뭐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돈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돈을 쓰거나 혹은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거액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은 반드시 내 철학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회사를 경영하면서 절대 투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나는 누가 시키는 대로 못해요. 나는 50원 벌었으면 50원 벌 만큼 내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50원만큼 내가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지, 500원이 들어와서 내가 하기 싫은 걸 500원만큼 내 몸을 찢어 발린다든지, 또 500원만큼 어디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누가 나한테 정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싫었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만큼 움직이면서 벌고 움직이면서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 같은 거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돈은 철학이에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성품으로 그 돈을 벌게 돼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내 돈에 대한 철학은 내 성품에서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또 나는 내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막 시간당 2만 원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가격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격을 내가 정하죠. 그럼 내가 이제 시간당 강사를 2만 원인데 내가 3만 원으로 5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계속 이렇게 강사료가 올라갈 때마다 정말 경험했던 게 있어요. 아, 돈은 육체노동이구나. 여러분, 공부는 육체노동이에요? 아니면 정신노동이에요? 물론 두 가지 다지만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이 훨씬 더 강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졸린데 참아야 되고,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 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찬수건을 얼굴에다 막 대고,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찬물로 세수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근데 나는 30, 40대 때 찬물로 세수했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보이면 그것이 나중에 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느낀, 제가 육체노동 이후에 느낀 세 번째 돈에 대한 철학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아, 손해봐야 이익 보는구나. 말하자면 손해라는 건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선투자예요. 지금 당장 돈이 벌리지는 않아. 이게 당장 돈으로 전환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예요? 마치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내가 이걸 뭐 하려고 이 사람한테 이런 제안서까지 써야 되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할 정도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치 그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떤지 아세요?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내가 과거에 아유 뭐라 이런 것까지 하나.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나중에 다 나한테 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김미경 원장은 제품이 없잖아. 제품이 그거 봉이 김선달이야. 누가 어떤 기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보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물 퍼서 판다고. 왜냐하면 제품이 없으니까. 제품이 왜 없어요? 있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몸 안에 있었잖아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결국은 다 어때요? 돈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내 몸과 내 철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철학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 거야 라는 철학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철학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20년 이상 할 거야. 20년 이상 해야만 돈이 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되건 안 되건 20년을 견뎌 가면서 자기의 매일매일 실패하죠. 매일 실패하고 어려운 일 있지만 이걸 계속 쌓아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효원 말해봐요. 돈 벌고 싶어? 크게 말해봐. 네. 진짜 벌고 싶어? 네. 왜? 돈을 왜 벌고 싶어? 저러면 못 벌어요. 돈을 왜 벌고 싶은지 모르면 못 벌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 팀장은 돈 벌고 싶어요? 대답이 다르네.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벌어야죠. 그치? 그럼 왜 벌고 싶어?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철학이야. 왜냐면 돈 없이 굶어봤으니까.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 근데 효원이만 해도 엄마 옆에서 살았고 엄마가 여태까지 대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왜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냥 뭐 이 나이 되면 취직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 나이 되면 월급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다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없어.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리고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뭐 좀 쓰고 저축하고. 이게 돈이 뭔지 알아? 돈은 원래 생명력이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철학 있게 들어와야 돼. 가면서 내가 이 돈 왜 벌었지? 아, 이러려고 벌었어. 그럼 이 돈으로 뭐 해야지? 그럼 이 돈이 있지? 막 돈이 생명이 달리고 눈이 달렸다? 가슴이 막 뛰면서 그 돈이 가슴이 뛰면서 돈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 아, 맞아. 저거 하려고 벌었어. 그러면 돈이 생명력 있게 막 움직이면서 걔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돈은 곧 뭐가 있는 돈인 거야? 철학이 있는 돈인 거지, 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효원이도 느낄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돈에 대한 철학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돈이 없을 때 생겨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돈에 대한 철학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돈에 대해서 조금 고생해 보는 거는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 생기는 거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돈에 대한 철학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큰일 났다. 돈 벌어야 돼. 나 어떡하지? 어머, 나 여기 월세 살 수 없어. 전세로 옮겨야 돼 하는 순간 내 돈이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철학이 생기지.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뭘 해야 되지 하니까 또 다른 철학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그래, 돈은 육체노동으로 버는 거야. 졸려도 참아야 돼. 이런 식의 철학이 하나하나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돈은 안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나중에 언젠가 돈이 될 거야 라는 어때요? 손해봐야 이익 본다라는 생각.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막 던져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일어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집 사고 뭐 차 사고 애들 키우고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돈이 없으면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돈이 한 일인데 어때요? 다 하고 나면 엄청 자랑스럽죠. 내가 해냈어. 돈이 한 일이 아니라서예요. 뭐가 한 일이에요? 내 철학이 해낸 일이라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저도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구상하고 많이 합니다.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 할 때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더군다나 내 몸이 투자돼요. 돈이 투자되고 시간이 투자됐다는 건 내 인생이 투자됐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저는 그것이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 손해봐야 이익 보는 거야. 내가 먼저 돈한테 말을 걸고 돈한테 투자해야 내 몸이 들어가야 그 돈이 생명력이 갖고 철학이 생겨서 이 돈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돈을 쫓으면 안 돼. 돈이 따라와야 돼. 이거 사실 진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학 없이 돈만 따라가면 돈이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물어요. 이게 돈이잖아? 내가 왔잖아. 그럼 너 왜 왔니? 얘가 물어요. 그래서 안 준다니까 돈을. 근데 내가 철학을 가진 거예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철학이죠. 그죠? 근데 어때요? 그 안에 돈에 대한 철학도 밑에 깔려 있어요.
내가 막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언젠가 이거는 나에게 희망이 될 거야. 지금 내가 이 사업 어려워. 내가 지금 어려워. 공방을 하고 있어. 한 친구가 공방을 하더라고요. 어려워. 근데 내가 내 육체를 무지 투자하죠. 근데 돈은 안 돼. 근데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일은 나를 먹여 살려줄 거야 라는 진한 어떤 용기와 자기의 희망을 갖고,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돈이 될 거야 라고 믿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까지 쭉 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 일은 희망과 용기라는 내 철학이 해낸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과 철학이 하나라고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이 철학이 해낸 일 옆에 돈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먼저 항상 일을 철학으로 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돈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돈과 철학이 함께 해낸 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가 돈을 왜 벌려고 하지? 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돈이 조금이라도 숨을 쉬면서 생명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벌릴 겁니다. 철학이 돈이니까요. 철학의 사이즈만큼 돈의 사이즈가 생기니까요. 근데 나는 이걸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걸 할 거야. 그럼 어때요? 철학의 사이즈만큼 돈이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돈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돈이 따라 붙는 거란 말이죠. 철학 사이즈만큼 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철학의 사이즈가 커지면 얘는 큰일을 해내요. 큰일. 무엇인가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사실은 어찌 보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돈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기억하시죠? 효원, 오늘부터 생각해야 될 일 뭐예요? 나는, 그렇지, 왜 나는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한번 꼭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내 철학의 사이즈에 맞게 돈의 사이즈가 맞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왜 돈은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고 죽는 그날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한 번쯤 정리되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한 사이즈, 철학의 사이즈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